여러분, 실크로드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낙타 행렬이 비단과 향신료를 싣고 사막을 건너는 그런 평화로운 교역로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길의 시작이 사실은 피와 정복, 그리고 한 황제의 거대한 군사적 야망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국의 골칫거리였던 국경 분쟁이 정말 의도치 않게 동과 서를 잇는 이 거대한 문명의 대동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역설,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요, 늘 그렇듯이 거대한 라이벌이 등장하죠. 실크로드 이야기의 출발점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바람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약탈해가던 한나라 최대의 숙적, 바로 흉노였습니다. 이 둘은요, 정말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나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농사짓는 정착 제국. 반면에 흉노는 국경도 없이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기마 군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성벽이라는 게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치고 빠지는 흉노의 약탈을 막기엔 사실 역부족이었어요. 이 끝없는 소모전은 한나라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국가적 위협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국경 다툼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세대에 걸쳐서 국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한 나라의 정말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거였죠. 바로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야심만만한 황제, 한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파격적인 카드를 딱 꺼내들죠. 그게 뭐였냐면 적에 넘어 저 미지의 서쪽 땅으로 사절을 보내서 새로운 동맹을 찾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관의 임무요? 이게 무슨 비단이나 향신료를 교역하러 간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흉노의 등 뒤에 있는 또 다른 적을 찾아서 양쪽에서 협공할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군사적 목적이었죠. 와, 근데 이 여정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3년. 근데 그중에 10년을 적진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100명으로 떠났던 사절단 중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이건 외교 임무라기보다는 거의 생존 서바이벌 아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교 임무 자체는 실패였어요. 월지국이 동맹을 거절했거든요. 하지만 장건이 목숨 걸고 가져온 이 정보는요, 그 실패를 가뿐히 덮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역에 있다는 흉노의 말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는 천마에 대한 보고, 이 보고가 한무제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죠. 바로 이게 판을 뒤집을 새로운 열쇠였던 겁니다. 장건의 보고를 받은 한무제,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외교는 됐고 이제부터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직접 서쪽으로 가는 길을 뚫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동맹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길을 낸다. 이 말 한마디에 한무제의 모든 결단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더는 수비만 하지 않겠다. 우리 제국의 힘을 직접 서쪽 끝까지 뻗어나가게 하겠다는 선전포고였던 셈이죠. 한나라의 역사가 방어에서 정복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무제의 계획은요, 그냥 흉노 한번 무찌르고 끝내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이었죠. 먼저 1단계, 흉노 주력군을 박살내고 2단계, 그 길목인 하서회랑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거기다 아예 군사 요새 도시를 딱 건설해서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길을 제국의 영구적인 통로로 만든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서역 전체를 향한 거대한 정복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역사의 진짜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의 낭만, 오아시스 도시 하면 떠올리는 두낭이나 카슈가르 있잖아요. 이곳의 첫 주민이 상인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교역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전초기지였던 거죠. 결국 한무제의 칼은 흉노만 벤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거죠. 자, 이제부터 이 군사적 팽창이 어떻게 정말 의도치 않게 세계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실크로드의 진짜 탄생 순간을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처음부터
우리 무역로를 만들자 하고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한 길이 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상인들 눈에는 와, 이건 뭐 꿈에 그리던 고속도로처럼 보였던 거죠. 결국 전쟁이 만든 길이 뜻밖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셈입니다. 이 길이 열리자마자 중국의 온갖 보물들이 서쪽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비단이었죠. 이건 뭐 서양 세계를 완전히 매료시켜버렸어요. 로마 귀족들이 그 부드러운 감촉에 열광해서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 길이 일방통행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서쪽에서도 엄청난 것들이 들어왔죠. 한무제가 그렇게나 원했던 천마가 들어와서 한나라 군사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포도 같은 새로운 작물과 낯선 문화가 중국 사회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드디어 동과 서가 서로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길이 열리고 시간이 흘러서 약 300년 뒤인 서기 1606년,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로마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 황제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보낸 사절단이 한나라의 수도에 도착한 겁니다. 지구의 양끝에 있던 두 초강대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황제의 이 거대한 군사적 야망이 남긴 유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엄청난 나비 효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 모든 게 바로 군사 정책 하나가 낳은 나비 효과였던 겁니다. 단순히 흉노를 정벌하려던 그 야망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화, 종교, 심지어 세계 지도까지 통째로 바꿔놓은 거죠. 한 사람의 결단이 의도치 않게 문명의 물길을 바꾼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무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야망이 때로는 얼마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연결하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는 과연 뭘까요? 그게 인터넷 광케이블이든 글로벌 공급망이든 혹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우주 항로든 간에 그 길을 열려는 우리의 야망은 또 어떤 의도치 않은 세상을 만들어낼까요? 답은 미래에 있겠지만 그 질문은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